자, 우선 책을 먼저 보시면 순환계는 이제 심장과 혈관으로 되어 있고요. 순환계는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물질을 운반한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냐? 뭐 영양소라든지 산소라든지 뭐 이산화탄소 같은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와 산소를 우리가 조직에서 세포에다가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쓰고 남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받죠. 요거를 이제 운반하는 역할을 이제 순환계가 하고요. 심장, 혈관, 그 다음에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혈액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심장 먼저 볼게요. 심장은 이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먹만한 크기의 기관이다 돼 있고요. 위치는 우리 가운데를 이걸 보통 왼쪽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살짝 왼쪽.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살짝 왼쪽이다. 알겠지? 살짝. 그리고 구조는요. 기능에서 화살표 오른쪽에 보시면 혈액순환의 원동력 돼 있는데 거기다 그냥 위쪽만 해주세요. 심장이 박동해가지고 펌핑을 해가지고요. 혈액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혈액순환의 원동력이다. 상식적인 거니까 밑줄만 쳐놓고요. 이제 구조를 보시면요. 이제 제가 이제 구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구조는요. 심장은요. 이심방, 이심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방이 4개가 있고요. 방실, 방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제 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이잖아요. 그래서 있고 그래서 방, 실, 방, 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실, 방실. 그래서 여기가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심자는 심장이고 여기 우자는 여러분 잘 알죠? 좌우할 때 우자가 되고요. 오른쪽. 그다음 여기는 좌심방, 여기는 좌심실이 되겠고요. 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우리가 정맥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온몸을 순환하고 들어오는 정맥을 우리가 대정맥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당연히 외울 수 없지만요. 외우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시험 때는 그 다음에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해요. 여기는 대동맥이 되겠고요. 그래서 좌심실에서 피를 뿜어가지고 온몸을 순환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순환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나가가지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대정맥이. 자, 심장으로 이제 대정맥을 통해서 온몸을 순환하고 피가 들어왔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혈액이 흘러가고요. 심방에서 심실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심실에서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폐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심방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름이 동맥이야. 그런데 이제 폐 쪽으로 가기 때문에 폐동맥이라고 하고요. 이제 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심방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우리가 폐정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대정맥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흘러간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흘러가가지고 폐를 거쳐서 산소와 여기서 산소를 받아들이고요. 이산탄소는 내보내. 이제 코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폐가 산소를 교환한 다음에 기체를 교환한 다음에 산소를 품고 폐정맥으로 이제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좌심실로 들어와서 이렇게 피가 흘러서 이제 대동맥으로 가가지고 온몸을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실 사이에 문이 있어. 문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판막이라고 하고요. 판막이 왜 있을까요? 문이 왜 있을까? 방실 사이에 혈액이 역류하면 안 되잖아. 그지? 이제 피가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이제 방에서 실로 혈액이 들어왔잖아. 그럼 여기 문을 닫아줘야 돼. 안 그러면요 피가 역류해서 뒤로 거꾸로 가면 큰일 나잖아. 그지? 그래서 방실 사이에 판막이 한 개씩 있어. 그 다음에 실에서 동맥으로 넘어갈 때 또 있어요. 실에서 동맥으로 넘어갈 때 또 판막이 하나씩 있어. 그래서 판막이 총 4개나 있어요. 판막은 어디 있느냐? 판막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피의 역류를 막는 거고요. 어디 있느냐? 방실 사이에 하나씩 있고요. 그럼 2개지. 그 다음에 심실에서 동맥으로 넘어갈 때, 피를 뿜을 때 여기서 피를 막 뿜잖아요. 그럼 폐로 갈 때 여기서 한번 막아줘야겠죠. 역류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피를 한번 크게 뿜어줄 때
피가 나간 다음에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판막이 또 있어요. 그렇죠? 판막이 총 4개가 있다 했죠? 그리고 온몸에 있는 정맥에는 기본적으로 다 판막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다리 같은데 다 판막들은 다 있어요. 정맥은 다 판막이 다 있어요. 왜냐면 피가 역류하면 안 되니까 어쨌건. 그리고요 심장 같은 경우는요 근육이 있는데 이렇게 방은 심장이 거의 없고요. 심실 쪽에 우심실, 좌심실 쪽에 근육이 잘 발달돼 있어. 왜? 펌핑을 해야 돼. 펌핑을 하려면 꽉 쥐어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근육이 심실에는 잘 발달돼 있고요. 하지만 더 우심실보다는 좌심실이 더 근육이 더 두껍고 커. 왜? 심장이 왼쪽으로 기울어. 네? 자, 얘는 우심실의 역할은 폐로 이제 피를 보내는 거잖아. 그런데 좌심실은 어디로 보내는 거니? 진짜. 온몸으로 보내야 돼. 온몸으로 보내려면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내려면은 더 펌핑을 세게 해야겠죠. 그치? 그러니까 강하게 펌핑하기 위해서 좌심실이 근육이 더 크게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치? 기능적으로 이렇게 진화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써볼게요. 지금 이제 근육이 그림으로 한번 확인했고요. 이제 온몸 순환을 우리가 보통 체순환 혹은 온몸 순환으로 하고요. 좌심심에서 온몸으로 피를 뿜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산소를 머금고 뿜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좌심실에서 시작해. 그 다음에 대동맥으로 뻗어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온몸을 순환하죠. 온몸에 있는 조직을 돌아서 이제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오죠. 대정맥이 들어오는 곳이 이제 우심방이죠. 요거를 우리가 온몸 순환이라고 하고요. 이제 폐로 가는 순환을 폐순환이라고 해요. 자, 여기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심방에서 들어왔죠? 우심방에서 들어와서 우심실로 가고요. 우심실로 들어와서 이제 폐동맥으로 나가는 거지. 폐동맥에서 이제 폐로 가고, 그 다음에 폐정맥, 이렇게 쓰자. 우심실, 그 다음에 폐동맥, 폐에서 이제 폐정맥으로 해서 이제 좌심방으로 들어오죠. 요 경로를 폐순환이라고 해서 폐만 도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요거를 뭐 지금 당장 외울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냥 요런 경로구나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메모만 좀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좀 필요하실 때 그때그때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해서 한번 눈으로 익히세요. 알겠지? 한 3번 정도 반복하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할 거야. 당연히 이 그림으로도 외우셔야 되고요. 그냥 문장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돼. 그 경로를. 그래서 다시 한번 온몸으로 도는 경로는요. 좌심실에서 피를 펌핑해. 그래서 온몸으로 나가. 대동맥으로 나가겠죠. 그 다음에 온몸을 돌고 난 다음에 대정맥으로 들어와서 우심방으로 들어온 거야. 심장으로는. 그래서 우심방 내에서 이제 우심실로 시가 가고 이때 이제 판막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폐동맥으로 가가지고 이제 여기도 이제 판막이 있어. 그 다음에 폐를 이제 가서 순환을 한 다음에 폐에서 이제 기체 교환을 한 다음에 이제 폐에서는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기체 교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싣고 폐정맥으로 들어와. 그 다음에 폐정맥에서 자심심방으로 가가지고 이제 자심실로 가. 여기도 판막이 있겠죠. 심실에서 대동맥으로 가는 여기에도 판막이 있어. 그래서 판막이 있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가 역류하는 걸 막기 위함이니까 판막이 어디에 위치한지를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방과 실 사이에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심실과 동맥 사이에 하나씩. 그래서 요거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잘 외워두시고 계속해서 그냥 보세요.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외우면 어차피 다음 주에 또 까먹을 거니까. 알겠죠? 계속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을 한다. 그리고요
피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산소가 많은 혈을 보통 이제 우리가 동맥혈이라고 해요. 산소가 풍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산소를 다 이제 조직에다 주고 조직 세포에다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이제 심장으로 올라오는 혈을 우리가 이제 정맥혈이라고 하고요. 산소가 부족해. 대신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 혈관의 동맥혈과 정맥혈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대동맥에서 나가는 이쪽 혈들은 이제 동맥혈이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동맥혈이에요. 동맥혈. 얘도 동맥혈이에요. 폐를 지나와서 산소를 받았잖아요. 그치? 산소를 받았으니까 이쪽에 있는 방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좌심방 좌심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동맥혈, 산소가 풍부한 혈이 되겠고요. 왼쪽에 산소를 갖다 주고 써먹고 산소 부족한 혈, 대정맥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맥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산소가 들어와서 폐동맥도 그러면은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대동맥, 대정맥은 당연히 동맥혈, 정맥혈을 당연히 그냥 찾을 수 있어. 대동맥은 심장에서 처음으로 나간 거니까 산소가 많지. 대정맥은 산소를 쓰고 멍 때리니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게 정맥혈이잖아요. 대정맥은 충분히 대동맥은 산소가 많은 동맥혈, 대정맥은 산소가 적은 정맥혈 찾을 수 있어. 근데 폐정맥하고 폐동맥을 헷갈려해. 왜냐면 이름 때문에 동맥이 당연히 산소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지. 그런데 폐동맥은요 폐로 들어가는 애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 그래서 폐동맥은 정맥혈이야. 근데 폐를 거치고 나온 폐정맥은 산소가 이제 풍부한 그 동맥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름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구분을 잘 하세요. 자, 그래서 그림상으로도 이렇게 심장의 구조와 혈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로도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억하실 때 판막의 위치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림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실 사이에, 그 다음에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 하나씩 또 있다. 그래서 판막 4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럼 책을 다시 한번 볼게요. 표를 보시고요. 심방부터 보시면요. 심방은 이제 정맥이 들어온 연결된 곳을 심방이라고 하고요. 정맥 동그라미 쳐놓고요.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곳. 그 심실은요.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는 곳이고요. 이제 심실과 연결된 혈관을 동맥이라고 해요. 동맥과 연결 동그라미 쳐놓고요. 심실은 말씀드렸지만요. 피를 내뿜어야 되기 때문에 심방보다 두꺼워요. 두껍고 탄력 있는 근육으로 돼 있어. 심방보다 두껍고 탄력성이 강한 근육 밑줄에 놓고요. 강하게 수축, 펌핑을 해서 혈액을 내뿜는다. 그리고 판막은요.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 역류를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역류하는 걸 방지해요. 그래서 4개가 있다 말씀드렸었고요. 밑에 있는 구조에다가 별표 쳐놓고 잘 기억하시고요. 요게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통합과학에 가면요 똑같이 나와요. 지금 하는 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잘 기억하시고, 당연히 우리 단기적으로는 2학년 시험에서 2학기에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소화순환에 있는 요 암기성 파트,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쭉 보시는 게 좋아요. 하나하나씩 보시면요. 우심방은요. 대정맥을 통해서 온몸을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여서 수축하고 혈액을 우심실로 보낸다. 좌심방은요. 폐정맥을 통해서 폐를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이고 수축해서 혈액을 좌심실로 보낸다. 심방들의 역할은 이제 심실로 혈액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치? 우심실은요. 폐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폐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우심방, 우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다. 판막 동그라미 쳐놓고요.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의 판막은 열린다. 네, 하나의 판막이 닫히면 하나의 판막은 또 열리겠죠. 피가 이제 지나가는 경로니까. 그래서 우심실 이렇게 연결된 게 이제 폐순환이 되겠고요. 좌심실은 이제 체순환 혹은 온몸 순환으로 연결되겠죠. 좌심실은 수축해서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내뿜는 곳이죠.
근육이 가장 두껍다 밑줄에 놓고요. 자심실이 수축하면서 자심방, 자심실 사이의 판막은 닫히고 자심실과 대동맥 사이의 판막을 열린다 됐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판막이 경로상에 두 개씩 있다는 거. 자, 오른쪽에 우리 1, 2번 개념 문제 풀어볼까요? 판막이 있기 때문에 피가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고 한쪽 방향으로 피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도 하겠죠? 혈액순환은 온몸순환과 폐순환을 바로 뒤쪽에 넘겨보시면 이제 혈액순환에서 온몸순환과 폐순환이 있어요. 미리 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동맥혈과 정맥혈 내용까지 다 지금 한 거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동물과 에너지 나누면서 앞에 있는 두 개가 소화하고 순환 나눔이 굉장히 복잡하고 구조도 복잡하고 기능도 되게 복잡해요. 많아서 좀 헷갈리는 게 많고요. 외워야 될 게 많아. 그리고 뒤에 있는 호흡하고 배설은 상대적으로 좀 적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나중에 시험 때는 소화 순환 위주로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자, 1번 볼게요. 심방이 심실보다 더 두껍다. X가 되겠고요. 심실이 더 두껍다. 피를 내뿜어야 되니까 펌핑을 해야 돼서 심장의 수축과 이하는 혈액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되겠죠. O 맞고요. 심장에서 혈액은 심방, 심실, 동맥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되겠지. 심방, 심실, 동맥이야. 방실, 동맥. 방실동 이렇게 뭐 외우든가. 심방은 정맥과 연결되어 있고요. 심실은 동맥과 연결되어 있다. 맞죠? 심방으로 들어오는 게 정맥이고요. 심실에서 나가는 게 동맥이야. 정의상. 판막은 우심방, 좌심실 사이 아니죠. 네, 우심방, 우심실 사이. 그 다음에 좌심방, 좌심실 사이. 그 다음에 심실과 동맥 사이 이렇게 있다고 했죠. 자, 구조를 보면요. A는 우심방, C는 우심실, B는 좌심방, D는 좌심실이고요. E는 이제 판막이 되겠어요. 혈관 가나 다라의 이름을 쓰셔도 되는데요. 가는 우심방으로 들어오니까 대정맥. 나는 이제 뒤에서 나가는 좌심실에서 나가는 거니까 대동맥. 다는요 우심실에서 나가는 거니까 폐동맥. B는요 라는요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폐정맥. 다시 이제 개념을 정리하면요 심방으로 들어오는 게 정맥이야. 그래서 일단 정맥을 떠나. 그 다음에 온몸을 돌았는지 아니면 폐로 갔는지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심실에서 나가는 건 동맥이야. 그래서 온몸으로 나가는 건 대동맥, 그 다음에 폐로 가는 건 폐동맥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온몸을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에 기호되어 있는데 온몸을 지나고 혈액을 받아들이는 건 A가 되겠죠. 우심방이 되겠고요. 폐로 혈액을 내보내는 곳 되어 있는데요. 폐로 혈액을 내보내는 건 C가 되겠고 우심실이 되겠지. 자, 당장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요. 이것만 기억합시다. 방실, 방실, 우심방, 우심실, 그 다음에 좌심방, 좌심실, 그 다음에 좌심실에서 나가는 걸 대동맥, 좌심방으로 우심방으로 들어온 걸 대종맥, 그 다음에 우심실에서 폐로 가는 걸 폐동맥, 폐를 거쳐서 폐에서 들어오는 거를 폐정맥, 그 다음에 좌심방으로 돌아가서 다시 좌심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순환, 이렇게 순환, 이렇게 순환, 이렇게 순환. 요것만 일단 기억해 두셔도 오늘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혈관을 볼 건데요. 왼쪽에 혈관은요, 크게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구성되고요. 동맥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각 기관이나 조직에 가면은 이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그물처럼 퍼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물처럼 이렇게 퍼지는 이유는 모세혈관이 얇게 넓게 퍼지는 이유는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알겠죠? 조직에 가고 이제 세포 사이에 뭔가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그다음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넓게 얇게 퍼져 있는 거야. 그지?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동맥을 나가가지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요. 그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는 정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으로 피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고요. 당연히 동맥과 정맥 사이에는 모세혈관이 있는 거야. 그러면 폐에는 모세혈관이 있겠니 없겠니? 당연히 있어요. 폐동맥으로 가가지고 폐에도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호흡할 때 보시면 폐에는 폐포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폐포라는 공기 주머니들인데 거기 사이사이를 다 모세혈관들이 감싸고 있어요. 이제 산소와 영양소를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동맥과 정맥 사이에는 모세혈관이라는 넓게 퍼진 그물처럼 넓게 퍼진 혈관들이 다 있어요. 밑에 이제 그림처럼. 자, 동맥부터 볼게요.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다 밑줄 하세요.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강하다. 왜냐면 심장에서 피가 펌핑해서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혈관이 동맥이 튼튼해야겠죠. 안 그러면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혈관을 찢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그대로 밑으로 이제 계속해서 펌핑이 나갈 수 있도록 두꺼우면서도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펌핑을 혈관들도 해줘야 되니까. 수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강하다. 수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혈액의 높은 압력을 견디기 위함이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높은 혈압을 견디기 위함. 심장에서 나오는 혈압이 매우 크기 때문에 손상되지 않도록 두껍고 탄력성이 강하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모세혈관은요, 이제 조직으로 갔을 때 온몸에 넓게 퍼져 있는 혈관을 말해요. 그래서 단면적이 가장 넓어요. 혈관들 중에서는. 이따 정리하고요. 밑에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소와 영양소와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같은 영양소를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산소와 영양소는 조직으로 전달해주고 조직에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는다. 그래서 혈액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대신에 단면적은 넓고 속력은 가장 느려요. 정맥은요, 심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혈관이 되겠고요. 두 번째 줄에 밑줄하세요. 동맥보다는 얇고요. 탄력성은 약해요. 대신에 정맥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신장성이라고 해가지고 잘 늘어나야 돼. 왜냐면 밑에서부터 피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잘 늘어나서 다시 올려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 정맥 같은 경우. 그리고 밑에 세 번째 판막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군데군데 판막이 있다 돼 있죠. 우리가 말단을 다 돌아가지고 피가 이제 다시 심장으로 올라와야 되잖아. 예를 들면 발에서부터 심장이 올라와야 돼. 그러면은 심장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피가 계속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내려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판막이 있어. 올라가고 판막이 닫혀. 올라가고 판막이 닫혀. 올라가고 판막이 닫혀.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알겠죠? 그래서 판막이 있는 곳들이 아까 전에 심장에 판막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맥에는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 있는 거고요. 동맥에는 기본 동맥이나 일반적으로 모세혈관은 판막은 없어. 근데 하지만 정맥에는 판막이 있다. 왜? 피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혈압이 낮아서 혈액이 거꾸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죠.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밑에 그림에서 보통은 이제 예를 들면 시험에서 이런 그림이 주어지면요, 판막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동맥 왼쪽에 있는 동맥 같은 경우는요, 판막이 없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정맥에는 문이 있죠. 이게 판막이야. 그래서 화살표가 없다, 혈액의 흐름이 안 나와 있다 그러면요, 딱 판막을 보시고 이게 정맥이다 라는 거 판단하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혈관의 특징 비교를 이제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시면요, 혈관벽 두께에 있는데요. 혈관을 비교하면요, 두께. 당연히 동맥이 가장 두껍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정맥이고. 모세혈관은 물질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얇은 막으로 돼 있어요.
얇은 막이야. 그물처럼 얇은 막. 그래서 모세혈관. 책이 있으니까 잘 별표만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혈압인데요. 심장에 가까운 순이에요. 심장에 가장 가까운 동맥이 당연히 혈압이 크고요. 여기 헷갈리는데 정맥하고 모세혈관이 아니라 모세혈관. 그다음 심장에서 가장 먼 정맥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순서 잘 기억하시고요. 심장이 멀수록 이제 혈압이 떨어지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속도.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요. 당연히 이제 심장에서 펌핑을 가장 크게 했으니까 동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맥. 모세혈관이에요. 이 순서를 거꾸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외우는 게, 그지? 어쨌건 속도는 생각해 보시면요, 동맥하고 정맥은 관이 넓어. 근데 모세혈관은 좁단 말이야. 좁고 넓게 퍼져 있잖아. 그리고 물질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흐르면서 물질을 교환해야 되지. 물질 교환하기 전에 쑥 지나가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조직이 있는 모세혈관이 가장 넓게 퍼져 있고요. 물질 교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속도가 가장 느려요. 그리고 정맥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제 다리 같은데 정맥 있잖아, 팔 같은 정맥 있잖아. 주변에 이제 근육들이 있어서요, 근육이 이렇게 정맥들을 이렇게 수축시켜줘. 그것 때문이라도 모세혈관보다는 빨라요, 속력이.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해 주세요. 밑에다가 총 단면적. 단면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혈관이 가장 넓어요. 왜? 조직에 다 뻗어 있기 때문에. 그물처럼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혈관. 그 다음은 정맥이에요. 온몸의 말단에다가 다 연결되어 있는 정맥. 그 다음에 동맥이 면적이 가장 적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혈압하고 속도, 그다음 두께, 혈압, 속도에서 이거 지금 혈압 같은 경우는 역전돼 있으니까 거꾸로 되는 거니까 이거 잘 기억해. 이런 게 시험 많이 나오겠죠. 혈압은 외우실 때 심장하고 가까운 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두께나 이런 것들에 이제 비례하는 거니까, 비례하거나 반비례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총 단면적 같은 경우는 속도를 기준으로 반비례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속도가 빠른 것들이 이제 단면적이 좁은 거고요. 단면적이 넓으니까 속도가 느려진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셔도 되겠지, 그지? 오케이. 이렇게 이제 반비례하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랑 단면적이. 네, 오른쪽에 우리 3, 4,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같이 보면요. A는 이제 동맥이고 C는 정맥인데요. 구분은 어떻게 알아? 혈관 속에 있는 판막을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C를 보시면요. 안쪽에 이제 문이 있어. 그래서 C가 정맥이 있고요. A는 동맥이야. B는 모세혈관 되어 있고요.
혈액이 흐르는 방향은 그러면 동맥, 모세혈관, 정맥순이니까 A, B, C 이렇게 되겠고요. 5번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은 속도는 이제 모세혈관이 가장 느리다고 그랬죠. 그래서 B가 되겠고요. 혈관벽이 가장 두껍고 탄력성이 강해 수축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동맥이 되겠죠. A가 되겠고요. 혈압이 낮고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판막이 있는 건 정맥이 되겠죠. C가 되겠고요. 혈압이 제일 낮은 거 정맥이라고 그랬어. 심장에서 멀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은요. 혈관을 지난 혈액과 주변 조직 세포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거는 모세혈관이 되겠고 속도가 가장 느리고 그 다음에 총 단면적은 가장 넓다 그랬죠. 모세혈관.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혈관을 비교하는 거 시간이 많이 나와. 자, 넘겨주시고요. 26페이지에 일단은 아래쪽에 혈액 순환부터 볼게요. 혈액 순환은 제가 이제 이미 정리했으니까 온몸으로 순환하는 거. 자심실에서 나가지고 대동맥을 통해서 나가서 온몸을 순환하고 조직 세포에다가 조직이나 세포에다가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와요. 산소와 영양소, 포도당이라고 쓸까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찌꺼기를 이렇게 받아서 다시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폐에서 이렇게 온몸으로 이제 순환을 하고 그다음 대정맥으로 해가지고 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들어오죠. 우심방에서 이제 우심실로 가가지고 폐동맥, 폐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 내보내. 그다음 폐정맥, 좌심방. 요게 이제 폐순환이로 폐를 순환하기 때문에 폐순환. 온몸 순환은 이제 온몸을 도는데 몸체자를 써서 체순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혹시라도 체순환 나오면은 아 온몸 순환이구나 기억해 주시고 폐순환. 그래서 요 경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으로 확인하면요. 1번 온몸 순환. 자심실에서 나간 혈액이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나는 동안 조직세포에서 산소와 영양소 공급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네, 조직세포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밑줄에 놓고요. 결국 돌아서 우심방으로 들어온다. 조직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동맥혈이 산소를 조직세포에다 공급하고 정맥혈이 되는 순환 경로를 이 온몸 순환이라고 해요. 폐순환은요. 이제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서 자심방으로 들어온다.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폐를 거치는 순환이고 정맥혈이 동맥혈이 되는 경로다. 알겠죠? 밑에 이제 그림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오른쪽과 왼쪽에서 물론 이제 컬러로 된 이렇게 교재 같은 경우는요. 빨간 게 보통 이제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고요. 파란 게 보통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은 정맥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쨌건 프린트로 되어 있다 아니면은 시험이다 그러면요 색깔이 안 나와 있잖아. 그러면요 자심방, 자심실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데 자심실, 자심방, 뭐 폐정맥, 좌심방, 자심실, 대동맥 이런 애들이 동맥혈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동맥혈은 산소가 풍부한 애들이에요. 선생님, 네. 여기서 손 다 정맥이야 정맥. 여기 보이는 것들은 정맥이고요. 동맥혈은 우리가 동맥 같은 경우는 산소가 많잖아. 그래서 이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해서 베어서는 동맥이 다치진 않고요. 정말로 팔이 어느 정도 그냥 꺾일 정도가 돼야 너덜너덜해질 정도가 돼야 그 피가 막 솟구치는 거 있지. 그 정도가 돼야 동맥이 손상당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어디 뭐 비었다, 찔렸다 했을 때 나오는 피들은 다 정맥혈이에요. 정맥에서 나오는 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빨리 치료하면은 위험하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크게 손상돼서 안쪽에 있는 동맥이 다쳤다. 그러면 정말로 응급실에 가가지고 큰 치료를 요해야 돼요. 치료가 뭐야? 수술해야 되지. 근데 그러면요 뭐 피부 훼드나 그렇다는 건 전맥이라는 거 동맥이라는 거. 정맥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뭐 큰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동맥에다가 좀 할 수 있겠죠. 그래 온몸 순환 밑줄에 놓고요. 폐 순환은 이제 폐를 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오른쪽에 있는 온몸과 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밑에 있는 오른쪽 그림에서는요. 오른쪽이 동맥혈이고 산소가 풍부하다. 왼쪽은 정맥혈이고 이산화탄소가 많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오른쪽에 우리 8번, 9번 한번 풀어볼까요?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서 그림은 아니지만 아니면은 책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 심장과 혈관, 그 다음에 혈액에 대한 문제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도 풀어오셔요. 숙제는 30에서 33까지 문제 풀어오시고 앞에 있는 아까 전에 21에서 23 계약도 하고 했으니까 프린트 대신에 책에 있는 문제를 풀어갈게요. 다시 풀어오시면 다음 주는 이제 문제 풀면서 바로 시작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호흡하고 배설을 같이 나갈 거예요. 네, 양이 이제 뭐 앞에 있는 소화 순환보다는 적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갈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여기 5단원 동물과 에너지만 지나면요, 그래도 외울 것들이 많이 적기 때문에 좀 그나마 좀 수월해질 거예요. 자, 볼게요. 혈관의 이름 돼 있는데요. A는 폐동맥이고요. B는 대동맥이고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대동맥. A는 폐로 가는 거니까 폐동맥. D는 폐에서 나온 폐정맥. C는 심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대동맥. 폐순환은요, 나에서 시작해가지고요. 나가 우심실이죠. 우심실에서 시작해서 A 폐동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폐모세혈관, D 폐정맥이 되겠고요. D은 라 돼 있는데요. 라는 이제 좌심방이 되겠죠. 온몸 순환 경로는요, 다 돼 있는데요. 다는 좌심실이 되겠고요. 좌심실에서 C 대동맥으로 나가서 온몸 모세혈관을 돈 다음에 그 다음에 B 대정맥을 통해서 이제 디귿 은 가가 되겠네요. 우심방. 그래서 요거 경로 잘 뭐 나중에 외우도록 하시고요. 외울 수 없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외우라는 소리 안 하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만 하시고요. 나중에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꼭 외워주세요. 9번에 1번 대동맥과 폐동맥에는 동맥혈이 흐른다 그러는데 대동맥은 동맥혈이 맞아요. 그런데 폐동맥은 정맥혈이에요. 폐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지문에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다 동맥으로 쓰여 있으니까 아 동맥혈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아니다고. 폐동맥은 동맥혈이 아니라 정맥혈이에요. 온몸 순환에서는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뀐다는 얘기인데 온몸 순환을 통해서 동맥혈이 산소를 쓰고 정맥혈이 되는 거야. X. 혈액이 폐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폐를 가서 폐에 가가지고요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산소 기체 교환을 하죠. 그래서 O가 되겠고요. 4번 혈액이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나는 동안 조직세포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고가 아니라 산소를 공급하고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X가 되겠죠. 자, 이제 심장의 구조와 혈액의 순환까지 봤었고요. 이제 이번에는 26페이지 제일 위에 이제 혈액의 구성인데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혈액의 구성이 혈액은요 혈장하고 용어만 정리 잘 하시면 됩니다. 용어가 좀 어려워. 혈장하고 혈구로 나눠지고요. 혈장은 액체 성분이고요. 혈구는 고체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혈장이라는 건 액체 성분이니까 주로 뭐로 이루어져 있다? 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물이 한 70% 정도 돼요. 그래서 혈장은 얇은 노란색 액체라고 되어 있고 혈액이 약 55% 대부분 물로 되어 있다. 혈구는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구분되고요. 세포 성분의 고체예요. 고체. 혈액에 있는 고체 성분 혹은 세포를 우리가 혈구라고 하고요. 혈액이 약 45% 된다. 뭐 퍼센트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혈장은 액체 성분,
혈액의 주 성분이 주 액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피 있지 액체잖아. 대부분의 액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단백질 덩어리들이 있는 게 혈장이고요. 혈구는 이제 세포예요, 세포.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적혈구는 이제 각각의 기능을 잘 기억하세요. 적혈구는 빨간색이라서 적혈구고요. 모양은 약간 빙긋 웃고 있는 도넛 모양. 그래서 얘는 역할이 산소 운반이에요. 그리고 적혈구는 우리 몸에 가장 많아. 왜? 산소를 운반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빨간색으로. 그렇죠. 가장 많아서 적혈구인데 왜 적혈구냐면요. 왜 빨갛게 보이냐면 적혈구 안에 뭐니 철이 많아서 그래요. 철이 물 속에서 이온화되면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적혈구인데 어쨌건 그런 거 상관없고 어쨌건 적혈구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우리 피가 가장 많아서 빨갛게 보인다. 그리고 산소 운반, 이 기능을 잘 기억하시고요. 백혈구는 면역 작용을 해요. 선생님께서 지금 철이 이온화돼가지고 하면 산화철이 된 거 아니에요? 산화철은 녹쓰는 거고 물에 이제 녹은 형태가 되면은 빨갛게 보여요. 그리고 산화철도 되면 녹이 쓰면 어떻게 돼? 빨갛게 되잖아. 면역 작용인데 무슨 역할이 나냐면요. 세포를 잡아먹는 역할이에요. 식세포 작용, 식균 작용이라고 할게요. 세균을 잡아먹어. 그러니까 세균이랑 싸우는 역할이에요. 식균 작용. 그리고요 백혈구는요 수는 가장 적어요. 대신에 가장 커. 가장 크고 가장 적다. 혈소판은요 피를 우리가 피가 딱 났을 때 찔렸을 때 피가 나잖아. 그게 이제 딱지가 생기잖아. 그지? 피가 응고되는 역할이에요. 응고작용. 피가 단단하게 딱지가 생기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혈소판은 그래서 가장 작다.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가장 작고요. 백혈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얘는 적혈구랑 혈소판은 핵이 없어요. 그런데 백혈구는 핵이 있어요. 유일하게 세계 세포 중에 백혈구만 핵이 있어서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적혈구랑 혈소판은 핵은 없어요. 그리고 약간 혈소판은 모양이 그냥 이렇게 그냥 길쭉길쭉하게 생겼고요. 백혈구는 커다랗게 생겼고 적혈구는 이렇게 약간 도넛 모양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제 참고하시고 각각의 기능 한 가지씩만 외우면 돼요. 적혈구는 산소 운반 가장 많다. 백혈구는 면역 작용을 하고 싸워야 되니까 가장 커. 대신에 평소에는 필요 없지. 그러니까 가장 양으로는 적어요. 혈소판은 응고작용을 하고 피 속에 얘가 크기가 너무 커버리면은 혈관을 막아버리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크기가 가장 작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책으로 한번 쭉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적혈구는요 모양 한번 보시고요. 이제 도넛 모양인데 중간에 움푹 파여 있어. 왜냐면 핵이나 세포 소모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중간에 쑥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핵은 없고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붉은색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헤모글로빈 얘가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 게 있구나 기억하시고 헤모글로빈 밑줄에 놓으시고 혈구 중에서 수가 가장 많다. 약 한 500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가장 많죠. 굉장히 많죠. 산소를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혈소판은 이제 이렇게 그냥 길쭉길쭉하게 생겼어요. 모양은 일정하지 않고요. 핵이 없고요. 넘어가고 혈구 중 크기가 가장 작다. 이 정도만 기억하실까요? 밑줄에 놓고 수는 한 20만 개 정도 있다고 하네요. 20만 개. 백혈구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제 핵이 있어요. 그래서 빵빵하게 생겼어. 핵이 있기 때문에 모양은 일정하지 않지만 핵이 있고요. 핵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기가 가장 커요. 그리고 가장 적어요.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한 6,000에서 한 8,000개 정도니까 굉장히 적죠. 상대적으로 10,000개가 안 돼. 적혈구는 한 200만 개, 500만 개, 혈소판 한 20만 개, 백혈구는 한 8,000개, 7,000개, 8,000개 정도 되니까 굉장히 적어요. 자, 이번에 혈액의 기능에다가 별 붙여놓고요. 혈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물성분이기 때문에 산소나 영양소를 이제 운반하는 물질 운반이 주 역할이에요. 혈장 같은 경우. 그리고
열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체온 조절 이 정도가 되겠죠. 물질 운반 거기다 밑줄여 놓고요. 더 쓰시려면 체온 조절 아니면 체액 조절, 체액 농도 조절 이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열을 운반한다. 혈구가 가장 중요하고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에서 적혈구는 산소 운반.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요. 부족하면 빈혈 생긴다 돼 있죠. 자, 백혈구는 이제 세균하고 싸우는 식균 작용. 여러분들이 뭔가가 이제 감기라든지 뭔가가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요. 제일 먼저 가서 싸우는 보병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예요. 일단 가서 먼저 가가지고 몸빵으로 싸우는 거야. 육군 역할로. 일단 싸워야 되지. 그냥 뭔가 적군이 침입했으니까 가서 싸워. 전방에 나가서 빨리 가서 싸워. 그 다음에 이제 싸우는 동안 얘가 신호를 보내가지고 다른 면역 기관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거기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다른 이제 특수부대가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 이제 백혈구. 먼저 싸우는 역할. 그래서 살균 작용, 식균 작용. 그래서 몸속에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고요. 거기다 밑줄여 놓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조금만 저기 있다가요. 세균이 감염되면 싸우는 동안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신호를 보내가지고 백혈구도 늘어나고 다른 면역 작용들이 활발해지게 돼요. 혈소판은 혈액 응고작용 제가 말씀드렸고 피딱지가 생기는 거 말씀드렸고요. 상처를 보호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20만 개 정도 되고 크기가 가장 작을 수밖에 없다. 혈관을 막으면 안 되니까. 그죠? 자, 오른쪽에 6번하고 7번 같이 볼게요. 1번 이제 마지막이야. 혈구 중 크기가 가장 큰 것은 백혈구라고 했으니까 X가 되겠고요. 혈구 중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적혈구라고 했으니까 X. 혈액의 구성 비율은 혈장이 혈구보다 높다. 이건 맞죠? 네, 혈장 물성분이 더 많아요. 혈소판에는 붉은색 색소인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혈소판이 아니죠. 네. 적혈구에는 붉은색 색소인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빨갛게 보인다 그랬죠. X. 어쨌건 혈소판은 아니야. 백혈구는 핵이 있고요. 적혈구와 혈소판은 핵이 없다고 그랬죠. 맞아요. 자, 1번 세균을 잡아먹는 작용을 하는 거는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A가 도넛 모양으로 생긴 게 적혈구. B는요. 커다랗게 생기고 안에 이제 핵 같은 게 있죠. 아령 모양으로 핵이 있지. 이게 핵이야. B가 백혈구가 되겠고요. D는 이제 혈소판이 되겠고요. C는 이제 물성분 그냥 혈장이네요. 그래서 1번 B 백혈구가 되겠고요. 2번 헤모글로빈이 있고 산소 운반 A 적혈구가 되겠고요. 3. 상처 부위의 혈액을 응고시킨다 돼 있는데요. D 혈소판 되겠고요. 4. 영양소와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등의 물질 운반 C 혈장의 역할 되겠죠. 당연히 이거 외웠다가 여러분들이 풀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 거 보시면서 그냥 배웠던 거 문제를 확인하는 정도로 개념을 풀어보세요. 오늘 시험은 뭐 나와요? 오늘 시험 소화할 거야. 그래서 네? 어려울 거야. 네? 망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이제 문제 풀어오시면 문제 같이 풀고 그 다음에 호흡하고 배설을 한꺼번에 이렇게 나갈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생물도 마찬가지로 지압, 진동 그냥 이런 파트들은 예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복습을 그냥 한번 쭉 그냥 가볍게 반복적으로 1번만 보셔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1번만 보세요. 어렵겠지만 좀 그냥 가볍게 한번 풀어보세요.